3개월 정도 빡세게 하니까 그때 한 5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순이익이. 퇴사하고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는 이제 순이익 1000만 원을 찍었어요, 그때. 제가 원래 하던 직업이 완전 다른 분야였어요. 항공정비사를 제가 직업을 먼저 가지고 있었거든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인가 휴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수입 자체가 완전 반토막 이상이 된 거죠. 유급 휴직이긴 했어요. 받던 월급의 거의 한 반 이상을 거의 못 받게 됐던 거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업이라는 거를 좀 알아보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되게 유행했던 게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국내에 있는 상품을 내가 대신 팔아주는 형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위탁 판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제 파는 물건을 내가 이제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대행을 해주는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물건을 내가 가져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 쇼핑몰에 그 물건을 등록을 해두면은 누군가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제공해 주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 팔렸으니까 이 사람한테 배송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중간에서 조그만 수수료만 받는 거죠.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큰 걱정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평생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니까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앞둔 사람처럼 마치 그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다. 회사 그만두면 뭐 하지? 라는 걱정거리가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0 초반이었죠. 유튜브를 가장 많이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의를 뭘 듣거나 전자책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죠.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었을 때 처음에 운 좋게 한두 개는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을 좀 소비를 많이 했죠. 모든 직장이 다 그럴 거예요, 솔직히. 갑자기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솔직히 엄두는 안 나요. 이게 요즘같이 유튜브만큼 잘 돼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좀 많은 정보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보시는 여기 채널에서도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구매대행의 유재석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잘 나가는 서 과장님이라고 이 채널의 이제 대표님이시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질 좋은 정보도 되게 많이 올려드리니까 여기서도 많이 참고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쵸, 많이 힘들었죠, 시간 내기가.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수강생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좀 포기해야 돼요. 내 잠도 포기해야 되고 내 쉬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좀 포기해가지고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 하니까 부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이랑 저녁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말밖에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 늦게 자거나 주말에 안 놀러 가거나, 누구나 하는 말인 것 같고 솔직히 막막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뭔가를 포기한다는 게. 그런데 내가 정말로 부업을 뭔가를 하나 만들고 싶고 아니면 정말 퇴사를 꿈꾼다면은 3개월 정도만이라도 한번 포기해봐라. 진짜 최소 2~3시간인 것 같아요. 최소 2~3시간은 정말로 그냥 구매 대행이 쏟아 부어야 되는데 더 만들면 좋죠. 내가 조금 늦게 자거나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그러면 2~3시간 정도는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스케줄 근무가 많았어요. 그때 5시쯤 일어나야지 제가 1시간 정도? 아침에 좀 이제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1시간 정도 나고 평일 저녁에 한 2~3시간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씩 잤던 것 같고, 당연히 주말에는 이제 놀러 가는 거 포기했죠. 주말에 같은 경우는 평일에 한 6시간, 7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좀 직장을 다니면서 좀 시간을 투자하고 구매 대행을 좀 쏟아붓다 보니까 그때 이제 딱 서 과장님 강의가 끝날 때쯤에 그때 한 순이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죠. 왜냐면은 시간을 더 쏟아부으면은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퇴사를 했었고, 퇴사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골방셀러로 어디 안 나가고 밥도 그냥 컴퓨터 앞에서 먹었어요, 일하면서. 3개월 정도 빡세게 하니까 그때 이제 순이익이 그때 한 5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순이익이. 퇴사하고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는 이제 순이익 1000만 원을 찍었어요, 그때 딱.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위탁 판매도 제가 해봤었는데, 위탁은 이제 국내 걸로 상품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좀 마진이나 객단가가 너무 적었어요. 상품도 한정적이었고. 근데 이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마진이랑 객단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상품도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이게 구매 대행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추천드리고 싶은 부업은 당연히 구매 대행이에요. 구매 대행만큼 지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선 초기 투자금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노트북,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만 있어도 충분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거든요. 또 하나가 리스크가 제일 적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게를 창업한다던가, 뭐 물건을 사입한다던가,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해요. 내가 재고를 부담해야 되고, 또 만약 물건이 안 팔렸을 때는 처치 곤란이 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리스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 가장 시작하기 좋지 않을까. 또 여기 잘 나가는 서과장님 여기 채널만 보더라도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만큼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그런 부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든 쿠팡을 보든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한 번쯤 보셨는데, 그게 팔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품이고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대행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이 있잖아요. 정말로 물품이 방대합니다. 물건의 종류들이. 국내 상품들만 조금 보더라도 솔직히 좀 한정적이에요. 상품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해외 상품들의 수요가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구매 대행 쪽에도 수요가 정말로 많은 시장이다. 당연하죠.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전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이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뭐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하면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잠 포기했지, 놀러 가는 거 포기했지. 저도 그때 연애 중이었거든요. 되게 미안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랑도 놀러 가는 것도 다 놀러 가지도 않고, 당연히 저도 엄청 놀고 싶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퇴직이라는 비슷한 마인드를 겪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좀 그런 걱정이 많이 쌓이면서 진짜 한 3개월만 한번 쏟아 부어보자, 진짜 다 포기해보자, 진짜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어디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고 약간 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게 되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구매 대행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온라인 부업이 뭐 블로거도 있고 구매 대행도 있고 위탁 판매도 있고 엄청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 내가 대충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포기도 못 하겠고 쉬는 걸 다 쉬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어영부영 시작하는 거는 내 시간만 버릴 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물론 가능하죠. 네, 물론 가능한데,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그런 뭐 영상들을 보면서 혼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50만 원 정도 뭐 수익은 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막 그냥 혼자 따라 했더니 수익이 10만 원, 50만 원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배워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서 과장님을 이제 찾아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만에 서 과장님 강의 듣고 순이익이 그래도 100만 원 정도 나기 시작했었어요. 초반에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유튜브나 그런 거를 통해서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계속 뭐 강의를 찾아본다던가 무료 특강도 괜찮고, 내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셔야지,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은 솔직히 한계가 부딪혀서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정보를 찾아가는 게 가장 초보자들한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의 시간도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더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강생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혼자서 좀 유튜브만 보시면서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시다가 그분이 결국에는 한 매출이 월 5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로 딱 찍으셨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너무 힘드셔서 결국에는 유튜브를 찾다가 저희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죠. 저희 강의를 다 듣고 끝날 때쯤에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월 200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면은 시행착오도 줄이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좀 내가 좀 확신이 아직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기초적인 것도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졌다면은 그때는 뭔가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한 단계씩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좀 시작을 해봐야지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희 잘 나가는 서과장 채널만 보더라도 정말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내용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다가 또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렵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저희 단톡방도 또 있거든요. 왕초보 단톡방.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면은 또 거기에 답변을 저희 강사님들이 또 도와드리거든요. 저희 서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드리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물어보시면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 3개월만이라도 정말로 쏟아 부어 보시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 정답은 벤치마킹입니다.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어봐도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벤치마킹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뭘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지 알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냥 100개라고? 그냥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그냥 100개라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돼요. benchmarking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를 생각하면 자전거 샵 사장님이 장사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이거는 제가 자전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자전거를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구매 전환율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잘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은 뭐고 설득은 뭐냐?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하고, 설득이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구매를 하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서 말하는 거래요.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그렇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설득을 잘합니다. 보험을 잘 파는 사람을 예로 들면 보험 설명을 잘하는 사람보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판매를 잘합니다. 그러면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또 권위를 한번 빌려오겠습니다. 그리스의 천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무엇이냐? 로고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 등을 포괄하여 청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자의 품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일 설득이 잘 되려면 에토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 전문성, 이게 제일 설득에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 다음이 파토스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설득력을 가지는 게 바로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인품이나 지식, 전문성 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착한 척하고 기부하고 뭐 이러는 걸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제가 기부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뭐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도 있죠. 근데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부하고 알리는 거예요. 왜? 이게 등급이 있다면 높이고 싶은 거예요. 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설득을 잘하고 싶으니까. 그럼 에토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밀키트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우리 백종원 대표님의 사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백종원 사진을 해놓고 백종원 사진의 따옴표로 밀키트 제품이 맛있다고 하면 사진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많이 팔릴까요? 적게 팔릴까요? 당연히 이 사진이 있는 게 훨씬 잘 팔릴 거예요. 왜냐? 백종원 대표님의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팍팍 돼서 판매가 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상세 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진을 올려놓는다고 설득이 될까요? 설득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예, 내가 누군지 밝히는 게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토스를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뭐 전문성이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면 넣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에토스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뭘 활용해야 되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중의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 등을 포괄하여 청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감정을 움직여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감정, 심리를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알고 설명할 줄 알면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넘어 더 잘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와디즈 제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랭킹 1위를 볼게요. 내가 여기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 그럼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자,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숫자를 도배하고 1위 이런 거를 남발했을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단에 왜 이렇게 리뷰를 먼저 올려놔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또 뭐가 있을까? 감정을 건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넣어놨을까? 왜 후회했던 순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까?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 걸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상세 페이지를 완벽히 벤치마킹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카테고리에 잘 파는 상세 페이지를 제대로 벤치마킹하고 더 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의 강의 중 좋은 강의들을 들어보면 이런 인간의 심리, 소비 심리학, 행동 경제학에 관한 내용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듣지 않고 기존의 마케팅 대가들이 쓴 책들을 보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경영대학 교재에 소비 심리학, 행동경제학, 마케팅 대가들이 쓴 것들 많잖아요. 뒤에 봐도 마케팅 대가들이 쓴 책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 보고 내가 깨우친 다음에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쇼핑몰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 많을 텐데 행동경제학, 소비심리학 이게 대부분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분들이 많아요. 마케팅 대가들이. 그 환경에 맞는 범용적인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딱 맞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드뭅니다. 그걸 반증하는 게 제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책이 1월에 나와서 잠깐 반짝 떴다가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다른 마케팅 활동을 이제 별로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경영 컨설팅 분야 5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마케팅 내용들을, 저도 이 마케팅 대가들의 책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적용을 시켜 놓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랑 밀접하니까 더 이해가 쉽고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강사들은 그 마케팅 대가들의 내용을 쇼핑몰 판매에 적용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고 강의가 팔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제작 기술들은 안 가르쳐 주냐? 그것은 정말 유튜브에 미리 캠퍼스 상세 페이지만 쳐보시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 상세 페이지 이렇게만 유튜브에 쳐보시면 GIF 만들기, 올리기, 동영상 수족, 등록 사이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오늘은 소싱 방법과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 관련해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영상을 몇 번 찍었다 말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여러분들은 지금 짧은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오늘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으면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밑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기존에 홈택스에 입력해놨던 인적 사항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번호를 채울게요. 홈택스에서 오는 연락은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를 무조건 하는 편이고 메일 주소도 입력해주세요. 아래에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패스하고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2번 예를 해주셔야 하고요. 3번도 저희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집 주소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라 별도의 주소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상호명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홈택스에 등록했던 주소와 동일한지 아닌지인데요. 동일하면은 여, 동일하지 않으면 부를 작성해 주시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를 체크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자 소재지도 자동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전하면 너무나도 좋죠. 기본 주소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주소가 현재 집 주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종업원 수와 사업자 면적은 패스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통신 판매업 관련된 사업자만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해외 직구 대행업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그 아래 맨 밑에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사거래 소매 중개업이라고 적혀있는 산업 분류명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주 업종으로 해외 직구 대행업이 들어갑니다. 사이먼 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사업자 유형은 보통은 간이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하셨어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 같이 필수로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업종을 이미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 하고 저장 후 다음 제출 서류가 뜨는데요. 집 주소로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증빙서류 첨부 안내 증빙서류 첨부 안내라는 팝업창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 그러면 사업자 등록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를 누르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번에는 비상주 사무실에서 빌린 주소로 사업장 등록하기입니다. 국세 증명 및 사업자 등록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 주세요. 문자 수신 동의, 동의. 이메일도 동의.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으니까 사업자를 빌렸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서류들이 도착하면 제가 받아볼 수 없겠죠. 상호명은 편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체크해주세요.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로 해놓고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으면 해당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에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 저희는 그중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5번째 업종을 클릭하는데 여기 선택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479 하나하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해외 직구 대행업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업종 등록, 보통 사이버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가 있는데 보통은 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와 같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미 사업자를 냈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자가 면적,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서 똑같이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내역에 임대차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임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빌린 비상주 사무실 측을 말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측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주민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법인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법인 등록번호,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상주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 확인 완료됐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떠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부동산에는 다시 주소 검색을 눌러서 아까와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를 잘 찾아서 넣어주고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계약 일자와 계약 기간, 면적도 다 적어주시는데 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적혀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참고해 주세요. 다 하셨으면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임대차 내역에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 그 다음 서류 송달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클릭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받으실 수 있고 기타를 클릭하면은 집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 사무실 주소라든가 원하시는 주소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는 경우인데요.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 이전 시 서류 송달 장소도 자동 이전시키는 걸 동의함으로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파일 찾기를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를 찾은 뒤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그럼 제출 서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닫기,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러면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민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인터넷 적수 목록 조회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신청이 완료된 사업자 등록증에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는 란 옆에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출력을 클릭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A로 시작하는 인쇄 버튼, 인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고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PDF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신 뒤 저장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해당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할 때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lovepdf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PDF를 JPG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신 뒤 JPG로 변환하면은 JPG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더더욱더 편리하겠죠. 특히 이런 서류들은 우리 구글에 보면 드라이브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구글은 아이디당 약 15기가 정도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15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자 관련된 서류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김차장 마켓 사업 서류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기 해서 파일 업로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으면 구글 드라이브를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으로도 구글 드라이브를 핸드폰 어플에 깔면 이 서류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따로 USB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